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 떠오르는 이 생각, 바라보는 이 장면들, 그 모든 경험을 지켜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요? 오늘은 마이클 싱어 선생님의 하이테크 영화관 비유를 통해 우리 내면 깊은 곳의 본성, 바로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자각몽이라는 꿈이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나는 지금 꿈속에서 날고 있구나 라는 자각이 있다. 자각몽은 보통의 꿈과는 다르다. 그 안에 빠져들지 않고 그 꿈을 인식하는 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힘이며, 그리고 이 자각의 상태는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짜 깨어있음의 단서이다. 우리의 의식은 집중할 수 있다. 의식은 광선처럼 어떤 대상에 자신의 빛을 비출 수 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빛이 너무 강하게 대상에 쏠려 자신이 그 빛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의식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체인 의식은 특정한 대상에 선택적으로 의식을 모을 수 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면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차원의 대상들이 당신 앞을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음을 똑똑히 볼 수 있다.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당신의 의식은 여지없이 그중 어떤 대상에 이끌려서 거기에 집중된다. 의식이 거기에 너무 몰입되면 대상 속에서 인식의 느낌이 실종되어 버린다. 당신은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다. TV를 보는데 열중한 나머지 자신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까맣게 몰랐던 때가 없었는가? 우리 의식의 중심이 참나의 인식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집중한 대상 속에서 미아가 되어버리는 과정을 살펴보는 데는 TV의 비유가 안성맞춤이다. 다만 다른 점은 당신이 TV에 정신이 빠진 채 거실에 앉아 있는 대신 생각과 감정과 외부 세계의 형상들이 등장하는 화면에 주의를 빼앗긴 채 의식의 중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육체적 감각의 세계에 의식이 집중되면 그것은 당신을 그 안으로 불러들인다. 그러면 감정적, 정신적 반응이 당신을 더욱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참나의 자리에 중심을 잡고 앉아있지 않다. 당신은 마음의 TV쇼 속으로 빨려 들어가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작은 화면에서 더 큰 화면으로 가봅시다. 영화를 보러 가면 우리는 자신이 그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그것이 영화를 본다는 경험 중 일부이다. 영화를 볼 때는 두 가지 감각, 즉 시각과 청각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감각이 동시에 장단 맞춰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영화 속으로 잘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007 영화를 보는데 사운드 트랙이 장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영화의 마술 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자신이 극장에 앉아 있고 뭔가가 잘못되고 있음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보통은 화면과 대사가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영화가 마음을 사로잡아서 당신은 극장에 앉아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잊어버리고 영화 속으로 마음이 끌려 들어간다. 사실 어둡고 썰렁한 극장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 앉아있는 경험과 영화에 온통 열중해서 주변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험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꽤나 놀랍다. 사실 정말 재미있는 영화는 2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 감정, 기억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영화에 빠지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장면과 소리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두 가지 감각에 지나지 않는다. 냄새와 맛까지 느낄 수 있는 영화를 경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누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당신도 그 맛과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틀림없이 그 속으로 홀딱 빠져들 것이다. 감각의 입력이 2배로 늘어났으므로 당신의 의식을 끌어당기는 대상도 2배로 늘어난다. 소리, 광경, 맛, 냄새, 그리고 아직 큰 것 하나는 말하지도 않았다. 촉감도 느낄 수 있는 영화를 보러 가본다면 어떨까?
5가지 감각이 총동원되면 당신은 꼼짝없다. 그것이 모두 감쪽같이 서로 장단을 맞추면 당신은 그 경험 속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당신은 극장에 앉아서 이처럼 압도적인 감각의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영화가 지겨워질 수 있다. 그게 별로 재미가 없다. 그래서 생각이 이리저리 꿈틀대기 시작한다. 집에 가서 할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기도 한다. 잠시 후면 당신은 자신의 생각에 완전히 빠져서 자신이 영화를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이것은 당신의 오감이 이 영화의 모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와중에도 일어난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이 영화와는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다. 의식이 집중될 다른 장소를 생각이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번에는 영화가 5가지 감각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장면과 일치되게 만든다고 상상해보라. 이 영화 속에서 당신은 듣고 보고 맛보다가 문득 등장인물의 감정을 느끼고 그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주인공이 이거 참 미치겠네. 그녀에게 청혼을 할까 말까라고 말하면 당신 속에서 갑자기 초조한 느낌이 밀려 올라온다. 이제 우리는 오감에다 생각과 감정까지 덧붙인 총체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 극장에 가서 이런 영화를 본다고 상상해보라. 조심하라. 그것이 자신을 인식하는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르니까. 경험과 일치되지 않는 의식의 대상은 더 이상 없다. 당신의 의식이 미치는 모든 곳이 영화 속의 일부다. 영화만이 생각을 통제한다. 이 영화는 재미없어. 나가야겠어 라고 말하는 당신은 없다. 그러려면 독립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영화가 장악하고 있다. 이제 당신은 완전히 미아가 됐다.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끔찍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삶에서 당면에 있는 문제이다. 당신이 인식하는 모든 대상들 또한 서로 완벽하게 장단을 맞추고 있고 당신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자신이 대상과 별개의 존재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과 감정은 광경과 소리에 장단 맞춰 움직인다. 모든 감각이 밀려 들어오고 당신의 의식은 그 속에 완전히 빠져든다. 지켜보는 자의 의식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은 한 당신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자임을 인식하면서 느긋하게 앉아있을 수가 없다. 미아가 된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미아가 된 영혼이란 한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 모두 감쪽같이 일치하는 곳에 빠져든 의식이다. 그 모든 메시지가 한 점에서 일치한다. 그렇게 해서 의식이 빨려 들어가면 그것은 자신을 더 이상 자신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것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자기인 줄 안다. 달리 말해서 당신은 자신을 그것으로 오인한다. 당신은 자신이 겪어온 모든 경험의 총합을 당신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당신이 이 하이테크 영화관에 갔을 때 일어날 일이다. 의식적이고 중심 잡힌 사람과 의식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간단히 의식의 초점의 차이다. 의식 자체의 차이가 아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모든 빛이 같듯이 모든 의식은 같다. 의식은 순수하지도 불순하지도 않다. 의식은 성질이 없다. 그것은 그저 자신이 인식함을 인식하면서 있을 뿐이다. 차이는 의식이 안에서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대상에 완전히 함몰된다는 것이. 그러나 당신이 중심 잡힌 존재라면 의식은 언제나 자신이 인식함을 알고 있다. 자신이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과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내외부의 대상들과는 무관한 일이다. 이 차이를 정말 이해하고 싶다면 의식은 어떤 것에나 집중할 수 있음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렇다면 만일 의식이 자기 자신에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생각을 인식하는 대신 자신이 생각을 인식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의식의 빛을 의식의 쪽으로 되비추는 것이다. 당신은 언제나 뭔가를 의식하지만 이번에는 의식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명상이다. 진정한 명상은 단순한 일념 집중 이상의 것이다. 가장 깊은 명상에 들려면 의식을 하나의 대상에다 모으는 집중력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식 그 자체를 대상으로 만들 수 있어야만 한다. 가장 높은 경지에서는 의식의 초점이 우리 자신인 참나에게로 돌려진다. 참나의 본성을 들여다볼 때 당신은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높은 경지이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뿌리, 곧 인식하고 있음에 대한 인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일단 의식 그 자체를 의식하게 되면 당신은 전혀 다른 상태를 경험한다. 이제 당신은 자신을 아는 것이다. 깨어난 존재가 된 것이다. 그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여기 있었다. 여기에 늘 있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쇼에 너무나 넋이 빠져버린 나머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렸던 것과도 같다.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을 흔들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자신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게 된 것이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자기의 존재감을 의식의 특정한 대상에다 투사하기를 멈춘 것일 뿐이다. 당신은 깨어났다. 이것이 영성이다. 이것이 참나의 본성이다. 이것이 당신이다. 의식 속으로 물러나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켜보고 있는 무엇일 뿐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라는 느낌은 없다. 세상을 그저 당신이 인식하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놔두기만 하면 세상도 당신은 있는 그대로 있게끔 놔둘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은 의식이고 참자이고 아트만이며 영원이다. 당신은 스스로 자아라고 생각했던 그가 아님을 깨닫는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다. 어쩌다가 한 인간을 지켜보게 되었을 뿐이다. 당신은 의식의 중심에서 깊은 체험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참나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깊은 직관적 체험이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엄청나게 광대무변함을 깨달을 것이다. 형상들 대신 의식을 탐사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오직 작고 한정된 대상에 집중될 때만 의식이 작고 한정된 것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TV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당신의 우주는 온통 그것밖에 없다. 하지만 거기서 물러서면 TV가 놓여있는 방 전체가 보인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감각의 세계에 온통 집중해 있는 대신 물러나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 유한으로부터 무한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리스도, 붓다, 모든 시대와 모든 종교의 위대한 성자와 현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애썼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는가? 그 위대한 성자들 중 한 사람인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렇게 묻곤 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우리는 이것이 매우 심오한 질문임을 안다.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보라. 그렇게 묻다 보면 당신은 자신이 바로 그 답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 어떤 지적인 대답도 있을 수 없다. 당신이 그 답이다. 그 답이 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생각입니까? 감정입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지켜보는 의식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 삶이라는 고도로 정교한 영화에 빠져들고 있지만 문득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우리의 되돌아감을 위한 한 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이 고요한 중심에서 만나겠습니다.